사주 공부하면 봐야 될 게 많은데 구분을 안 하고 보면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행의 쓰임, 그리고 육친의 쓰임, 격의 쓰임, 억부의 쓰임, 대운의 쓰임, 세운의 쓰임, 월의 쓰임, 일의 쓰임,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중구난방으로 섞여가지고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사주 딱 적으면 일단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이게 이제 저는 팔자에서 목이 다자 하거든요. 목화가 발달되어 있죠. 신월생이긴 하지만 그러니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포인트를 잘 잡고 내가 배운 이론이 섞이지 않게끔 섞여도 조화롭게 섞이게끔 하셔야죠. 항상 이제 공부하시는 분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비빔밥 이론이거든요. 비빔밥 이론. 어떤 의미일까요? 비빔밥 이론. 비빔밥의 주 메뉴는 뭐예요? 밥이죠. 밥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들어가서 섞이잖아요. 그리고 고추장도 들어가고. 근데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비빔밥을 비비듯이 비벼야 되는데 대부분이 1대1대1대1의 비율로 비벼요. 1대1대1대1로. 그러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중에서 어떤 게 밥인가, 이것을 먼저 정해놔야 되거든요. 저는 사주 전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월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격을 먼저 살피고 가요. 그래서 저는 사주 여러 이론 중에 격을 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격을. 그 격 안에 오행도 섞고 억부도 섞고, 육진도 섞고, 형충해합도 섞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도 섞어가지고 운이라고 하는 고추장도 섞고 막 해서 비비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만족감을 느껴요. 물론 이제 가끔 와 진짜 맛이 기가 막힌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긴 하고요. 대체적으로 먹을만해 정도로 비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비벼보세요. 주 메뉴가 뭐냐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비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이론이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뼈대를 잘 세워놔야 살을 붙여도 멋진 조형물이 되거든요.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이것저것 막 섞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학원을 다니든 누군가에게 배우러 다니든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주 메뉴를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비빔밥을 먹어야 돼요. 어차피 비빔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강의를 할 때 밥만 먹어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밥만 먹어라. 우리 명리학이라고 하는 사주팔자를 보는 법은 단순히 사주팔자라고 하는 명리학적인 체계만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해학적인 체계도 섞여 있고 어떤 때 보면 당사주 이론도 갖다 붙인 때가 있고 이것저것 막 섞여 있거든요.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이론이 정확하게 잘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격국 이론이 잘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오행론이 잘 맞고 그래요. 역술인들이 참 뭐랄까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상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배우는 사람들을 배려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월령도라고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이론이 있거든요. 시중에도 월령도가 이렇게 많이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월령도 하는 사람 밑에서 마지막 전수자 밑에서 시다바리 그러니까 좀 그런가, 비서처럼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런 일을 한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월령도 하시는 스승이 죽을 때가 돼서 골골 하다가 그 시다바리 하던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화로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더래요. 화로. 그래서 숯 다 담아가지고 화로를 갖고 왔어요. 아, 추운가 보다. 제자 딴에는 화로를 딱 갖다 줬더니 그
그 스승이라는 분이 베개 밑에서 이게 원령도 가령장이다 그러더라고요. 가령장이라는 게 뭐냐면 원령도라고 하는 것이 사주팔자 넣고 특수한 다른 것을 넣고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을 표처럼 찾아가지고 너는 몇 살 때 뭐가 되고 몇 살 때 어떤 성씨의 누군가를 만나고 몇 살 때 어떻게 몇째 아들을 낳고 뭐 누구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싹 적어져 있거든요. 적어져 있는데 그 가령장이 있어야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거다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령장을 들고 있으면서 이게 가령장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승님이 이제 가령장을 나한테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걸 화로에다 휙 던지더래요. 그래갖고 싹 타버리고 가령장 싹 태우고 이제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원령도는 가령장이 없어요. 가령장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령도가 사장이 됐어요. 제자 입장에서는 30년을 봉양을 했더니 가령장을 안 주고 이렇게 자기만 쏙 빼먹고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제자야, 너는 역술인처럼 천대받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일반인으로 살아. 이런 배려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자는 역술인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낙천적인 강냉이님. 눈앞에서 보여주지나 말던지. 요즘 이게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앞에서 정확하게 맞추는 걸 보여주지나 말던지. 그걸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건 역술이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거는 가르칠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근데 제자들은 눈앞에서 정확하게 찍어버리는, 몇 년 몇 월에 너 이거 시작했지, 몇 년 몇 월에 이걸 실패로 마무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숙달되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스승이 알고 있는 그 비법을 알지 못하니까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 중에 똑똑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스승이 저 말을 왜 했을까를 궁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빼먹고 이제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 그 인간한테 안 배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제 이치상으로 보면 안 가르쳐 줬거든, 그 비법을.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스승이거든요.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배웠어. 그 스승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가섭이 부처님을 보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염화미소라고 하잖아요. 이심점심 염화미소, 뭐 염화미소 이심점심 그러잖아요. 전심. 마음을 전달했다란 얘기잖아요. 뭔 얘기냐면 이것은 글로써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궁리에서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정말 고결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스승이. 그런데 제자는 섭섭하겠죠. 왜 제대로 가르쳐 주면 되지, 그거를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내가 깨닫게 만들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나는 빨리 배워서 써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역학계는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나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말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요. 소문은 저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는데 나 그 사람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뜻이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승이 이걸 비인부전해야 되니까, 또는 이거를 바로 가르쳐 줘봐야 이해를 못하니까 너네가 알아서 깨우쳐야지 라고 얘기를 한 것을 제자가 못 알아먹고 저러는 거구나 라고 아주 그냥 좋게 해석을 해봐요. 좋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가령장을 화롯불에 던져버렸던 그 스승 생각은 너 천한 점쟁이 하지 말고 귀한 일반인으로 살아,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콕콕 집어내고 있는 쪽집게 같은 그런 전법을 스승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네가 알아서 배워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든지 내가 그 사람의 그 주무기인 상담 비법을 어깨너머로 배웠다 하더라도 그냥 스승이겠거니 생각하고 저분은 스승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내가 누구한테 배웠어, 물론 그분이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나는 그분이 스승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누구한테 강의를 제대로 받았다 이런 건 없는데 가끔 제가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저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동영상 주워 갖고 보고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하고 누군가 게시판에 글 올려놓은 거 가지고 아 이게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궁리해서 이제 깨닫고 했어요. 그러면 저보다 역학 공부를 빨리 하신 분들 또는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스승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저를 제자 취급을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각자 도생해야 되는 공부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누군가에게 배우면 빨리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스승도 자기하고 잘 맞아야지 빨리 습득이 돼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승은 달을 가르쳤는데 스승은 달을 가르쳤는데 제자는 손가락을 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달을 봐라 하고 말은 안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스승이 뭘 가르치지 하고 달을 보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 손가락만 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스승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스승인지 알 수는 없죠. 정말 이렇게 다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일지 아니면 너의 알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톡 쳤으니 너가 알아서 깨고 나와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러겠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 그 그림자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는 매로서 자식을 키우고 아버지는 그림자로서 자식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승도 군사부일체 그러잖아요. 스승도 아버지와 같은 분이니 평소의 행실로 또는 공부하는 습관으로 나 이 책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책의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글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했어. 근데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 독자의 의도를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스승이 그 책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 책을 보고 어떻게든지 스승이 무슨 생각으로 그 책을 봤는지를 알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며 그 스승이 그걸 보고 깨우쳤다고 했을 때 스승과 같은 관점으로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죠. 결론은 버킹검이죠. 결론은 버킹검인데 결론은 그렇죠. 타고난다라는 거죠. 타고난다. 이제 이것을 타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사주로 정리할 거냐 그러면 계수 간목 신금 계수 간목 이렇게 되면 계수가 자중의 계수가 궁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임수는 시장을 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을 얘기를 한다면 즉 강의를 보고 들은 그대로를 얘기를 한다면 계수는 그 안에 있는 깊은 핵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계수가 간목을 생했다라는 것은 뿌리로부터 흡수가 됐다라는 얘기이고요. 임수가 간목을 생했다라는 것은 가지를 넓혀갔다라는 얘기죠. 근본을 모르고 활용도만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계수가 간목을 생하고 있는 사람은 궁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임수가 간목을 생한 사람은 전달받은 걸 전달하는 사람이죠.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임수가 간목을 생하고 있는 사람. 강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또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겠죠. 이제 계수가 간목을 생해야 자기류가 돼요.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병화로 생을 하거나 정화로 생을 하거나 했을 때 병화로 생을 하는 것은 대중적인 강의를 하는 사람, 정화로 생을 하는 것은
개수가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정화를 생했으니까 기술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상담용으로 이제 활용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오행상으로 봤을 때. 이제 금수로 봤을 때는 경금으로 수를 생하느냐 신금으로 생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는데, 신금으로 생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금으로 생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금생수를 할 때도. 그러면 금생수가 공부이기도 하고 수생목이 공부이기도 하거든요. 오행으로 봤을 때 각자 생긴 세대로 배우고 써먹는다라는 얘기인데요. 결론은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도 자기 팔자, 저처럼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자기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희명님, 고민하고 공부할 게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방송 중에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항상 왜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궁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왜라고 하는 궁리를 하는 것 자체도 개수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개수가 내가 지장간에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천간에 있거나 지장간에 있거나 지지본기에 있거나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천간에서 개수가 간목을 생하면 일단 누가 안 시켜도 왜라고 고민을 해요. 왜라고 고민을 해요. 지지에서 하면 누가 시키면 또는 어쩌다 보니 왜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요. 지장간에 숨어 있으면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개수 간목이 있으면 참 좋은 게 글도 잘 써요. 그래서 자녀가 개수 간목이 있으면, 제가 우리 딸이 개수 간목이 있어요. 지지에 갑자시거든요. 작곡가를 한번 시켜볼까, 작사가를 한번 시켜볼까,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글 쓰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행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게 있고 육친적으로 그러는 게 있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공부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강의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강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않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대신 그 알에서 깨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알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니까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의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실시간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획은 있어요. 우리 딸한테 했던 말처럼 아빠는 계획이 다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강의 계획이 있긴 해요. 조회수가 1000건 이상이 나오면 자미두수 강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사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자미두수, 그러니까 겸간이라고 하잖아요. 겸간할 수 있는 자미두수 강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무료로. 근데 무료로 어디까지 무료로 할 거냐면, 기본적인 걸 습득하는 데까지는 무료로, 그리고 이제 유료로 이제 전환을 하는 시점은 무료로 하고 나서 풀이 들어갈 때는 유료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풀이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유료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주 강의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독자가 10,000명 이상 됐을 때 한번 비싸게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말은 비싸게 했는데 한 100만원 정도 받아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강의 자료는 한 3권 정도 정리를 할 생각이고, 100만원이 비싸 보이잖아요. 이제 100만원이 비싸 보이는데, 강의 대체적으로 20만원씩 한 달에 20만원씩 받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 3년 정도 가거든요. 3년 20만원씩 그러면 72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싸죠. 박리담에.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천태량님 반갑습니다. 그럼요, 김희명님, 세상 모든 것들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아는 만큼이 되어야 돼요. 아는 만큼이.
결론은 본인 스스로가 기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스스로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기 위해서. 모르는데 고급진 이론을 얘기해봐야 속이에 경일기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주 공부는 원래가 사주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는 원래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 막힐 때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 찾아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스승이 이건 이러이러한 이치가 있지 라고 가볍게 툭 던져주면 그때 궁리하면서 공부했던 모든 이론들이 한 방에 빵 뚫려가지고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을 경우들이 많거든요. 송도르맹님, 구성학 기본 강의를 10년 전에 드렸는데 그 구성학이 방위학이에요? 점학이에요? 만약에 점학을 배웠다 그러면 구성학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방위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400만원 낸 값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점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400만원 너무 비싼데요. 구성이랑 기문은 방위학이거든요, 원래가. 근데 구성이랑 기문으로 점을 치고 있더라고요. 소 잡는 칼로 닭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소 잡는 칼로 닭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성학 공부했다, 기문둔갑 공부했다 그러면 점학인지 방위학인지를 물어보거든요. 점학으로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돈 아깝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성 방위학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구성 방위학은 되게 위험한 학문이라서 정말 비인부전해야 되는 학문인데 왜 비인부전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망하기도 할 수 있고 성공하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서 구성학은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걸 하게 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구성학을 정말 강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성학이나 기문은 진짜 위험한 학문이에요. 슬며시 날태길해서 그 집 풍수 보고 나서 날태길해서 슬며시 그 사람한테 피해 줄 만한 물건을 쓱 갖다 놓고 오면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망하기도 할 수 있고 성공하기도 할 수 있는 게 구성학이나 기문둔갑인데 그 이치를 이제 깨달으면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단순히 하나의 개운법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김희명님, 그럼요. 운을 바꾼다라는 거, 운을 바꾸는 학문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학문이죠. 물론 그 사람 팔자 내에서 길흉이 나타나긴 하긴 하는데 많이 무섭죠. 오늘 유튜브가 고장 나는 바람에 시간을 조금 초과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궁금한 것들이 오전에는 많지 않은가 봐요. 오늘 엉뚱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걸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